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유타로의 소유입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시러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나의 다음 년의 상대의 스타일이라는 주제로 찾아왔어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트롯맨들 중에서 탑 7 중에 우리 정동원 군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요. 탑 6 6분, 이찬원 분, 그리고 임영웅, 그리고 장민호, 그리고 김호중, 또 영탁, 김희재님 이 6분 중에 여러분들이 다음 연애를 할 상대의 스타일 중에 가장 유사한 분이 누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은 혹시 트롯맨들에게 관심이 많으신가요? 저는 엄청 관심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사심타로 2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과도 함께 즐기고자 해서 주제를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여러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가 누구일지, 그게 탑 6 분들 중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분이 나온다고 해도 그냥 랜덤으로 돌리는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딱 그분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비슷한 유사한 분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 모든 상황들이 다 맞을 수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카드 뽑기는 오늘은 탑 6이기 때문에 카드가 6장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카드를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 밑에는 지금 탑 6 분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가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리딩을 할 때 오픈을 할 텐데요.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은 화면을 멈추시고 카드에 손을 하나씩 얹으셔서 가장 끌림이 강한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10초 정도 시간 드릴게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네, 1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네, 주사위 1번 분들의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다음 연애 상대 스타일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러분의 연애 스타일을 먼저 보고요. 그리고 여기 숨겨져 있는 탑 6 분들 중에 어떤 분이 그 스타일과 비슷한지 보고, 그리고 관계 흐름까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승리의 카드가 나온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리드가 강하신 연애를 좀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좀 리드해가고 연애에 있어서 뭐 가불관계를 따지기보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그리고 내가 이 연애에서 중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그리고 1번 분들은 상대방 분들의 마음을 참 좌지우지 잘 하실 것 같거든요. 쥐었다 폈다. 자, 부처님 손바닥 위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수동적인 연애가 아닌 내가 주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 연애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게 어쩌면 이성분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감정 조절에 있어서 탁월하신 분들,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무조건 내지른다거나 그렇다고 속상하다고 속에다가 꾹 너무 꽁꽁 싸매고 있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현명하게 대처를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에게 좀 더 끌리시게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여기 컵 4번이 나왔다라는 건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내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닌 내가 마음이 가야 움직이시는 분들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묘한 매력이 있으신 것이 컵 에이스 카드. 이 카드는 여성성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성적인 매력이나 또 이성적인 매력, 그러니까 남성분들이라면 굉장히 남성미가 넘치시고 여성분들이라면 굉장히 여성미가 넘치시는
그런 모습에 이끌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실 것 같고, 그리고 이 두 카드를 같이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물로 치자면 고양이들 있잖아요. 고양이가 마치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감정 조절을 잘 하시다 보니까 좀 밀당도 좀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고양이 같은 매력이 있으신 분들. 자기가 좋을 때는 엄청 잘 달라붙는데 내가 귀찮으면은 왜 이래 하면서 되게 조절을 잘 하시는 분들. 그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 분들이 싫어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컵 킹카드와 컵 에이스 카드가 또 같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대방 분들의 마음을 잘 움직이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여져요. 이런 일본 분들에게 어울리는 트롯맨과 그리고 미스트롯에 나오는 트롯 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왜냐면 남성분들도 시청을 하신다고 많이 말씀을 하셔서 또 왜 여자 것만 했어요 하실까봐 제가 여성분들 것도 부랴부랴 나중에 넣었어요. 그럼 어떤 분이 여러분과 잘 어울리실지 카드를 열어볼게요. 아, 네. 네. 여기 이찬원님과 그리고 두리 씨가 나왔네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미스트롯에서 이제 두리 씨라고 공주 컨셉을 하고 나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굉장히 성격도 쾌활하시고 솔직하시고 자기 스타일을 누군가에게 시원하게 내보여 주시는 스타일. 이찬원 님도 약간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키로 따지자고 한다면 키는 평균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엄청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그리고 목소리가 이찬원 님처럼 약간 두꺼우신 분들,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일 것 같아요. 찬토위키라고 해서 트로트 가수분들과 노래에 대해서 꿰뚫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실질적으로 성격이 좀 깊게 파고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일 것 같고, 하나를 알아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려고 하는 분들. 개구지면서도 열정이 활활 타오르는, 일단 탑6 중에 가장 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혈기왕성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열정이 가득하신 분. 또 옷 입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이찬호님은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챙겨주면 챙겨주는 대로 잘 입으시는 성격이실 것 같고, 또 하나 자존심이 좀 세신 분일 것 같아요. 이찬호 님도 방송에서 보면 좀 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고 승부욕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나오시거든요. 그리고 남성분들은 이 두리 씨는 정말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죠? 정말로 3차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 역시 키도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화려하면서 귀여우시고 자기 감정에 굉장히 솔직하신 분들,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쾌활하시고 항상 웃고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은 좀 차분하고 약간 묘한 매력이 있는 반면 이분들은 굉장히 솔직하고 열정이 넘치시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상대방을 좀 리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나이팅게일이라는 카드와 러브 이즈 올 라운드라는 사랑이 사방에 있다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두 분이 만나시게 되면 여러분 주변 인물 중에 한 분이실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주변에 사랑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데자뷰라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과거에 전 연인이거나 전에 썸을 타셨던 분일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아예 모르는 분들보다는 한 번 정도는 여러분과 인연이 있으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실 것 같고, 그게 근데 여기 스크래치 난 CD거든요. 이거는 이미 두 분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연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 연인분이나 전에 썸을 타셨던 분, 그리고 한번 이렇게 느낌이 좀 있으셨던 분들, 소개팅을 했다가 그냥 연락을 안 하게 됐다라던가 그런 관계가 좀 있으셨던 분들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추가 카드를 뽑아서 과연 두 분의 관계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찬원, 두리 씨 같은 분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 할까요? 마음에 드셔야 될 텐데. 과연 이분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의 연애 모습은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오, 의외의 카드들이 나왔어요. 지금 보면은 펜타클 9번 카드. 이 카드는 좀 자기중심적이라는 얘기거든요. 연애를 할 때 어떻게 보면 내 할 일 잘 해가면서 너무 상대방한테 올인하는 사랑은 아니실 것 같아요. 각자의 삶을 즐기시면서 일할 땐 일하고 놀 땐 놀고 아닌 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두 분 다 바쁘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완전 10번 카드가 마지막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일에, 내 생활에 좀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학생분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직장인분들은 일이 많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만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위험할 때는 만나지 말자. 그리고 바쁠 때는 되도록이면 상대방의 사생활을 좀 지켜주자. 그러니까 이런 연애를 하실 것 같아요. 지킬 건 지키고 해야 될 건 하고. 그래서 어쩌면 서로에게 뭔가 지킬 건 지키자고는 하지만 약간 서운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잘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한 분은 너무 사랑보다는 일에 집중을 하셔서 한 분이 조금 서운해 하실 수도 있는 부분도 좀 보여져요. 그게 여러분일지 상대방 분일지는 자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조절만 잘 된다면 연애 기간이 좀 많이 길어지는 연애를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럼 대략 지금부터 언제까지가 가장 다가올 확률이 클지 3개월까지 보도록 할게요. 이거 여기서도 지금 펜타클 10번 카드가 나왔고요. 여러분들은 뭐 3개월 다 나쁘지가 않아요. 이미 썸을 타고 계신 분일 수도 있고요. 이미 둘 중에 한 분은 마음을 두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거든요. 여기서도 펜타클 10번 카드가 나왔다라는 건 가족 카드. 정말 친하게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이미 가족처럼 편안했던 사이, 그렇게 이미 주변에서 어느 정도의 서로의 감정을 좀 확인하신 분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지금으로부터 1개월부터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뒤에도 기사, 완즈 카드가 나왔고 또 스타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뒤로 갈수록 3개월째는 내가 좀 감정을 숨기고 그냥 바라보기만 할 수 있고요. 근데 지금 1개월부터 2개월까지는 굉장히 연애 기운이 높으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번 분들,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이상형이 이찬원 씨나 두리 씨 같은 분이신가요? 이런 분들 꼭 이렇게 일정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하시기에 쉬우시라고 좀 재밌게 한번 리딩을 해봤는데요. 마음에 드셨길 바라네요.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네, 2번 리딩 시작할게요. 네, 2번 분들의 여러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 스타일을 알아볼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의 성향을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감춰진 탑6 중에 어느 분이 여러분의 다음 연애 스타일과 가장 비슷한지 보고요. 추가 카드 뽑아서 관계 흐름까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은 펜타클 킹 카드와 컵 10번 카드 그리고 교환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현실적이고 현명하고 지조 있는 현모양처 스타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책임감도 굉장히 강하고 어쩌면 이번 분들 중에는 가정을 빨리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이렇게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 좀 깊은 관계를 원하시고 있을 수 있겠거든요. 그리고 이성들이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배울 점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연인이라고 해도 존경할 만한 느낌을 받게 되는, 그렇게 보니까 좀 우러러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인내의 카드, 힘이라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왠지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연애에 있어서 좀 끌려가는 것 같기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리드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의사전달도 하시면서 또 상대방에게 또 노력도 많이 하시는 이 감정이 식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좀 대처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상대방에게 매달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소홀하지도 않는, 정말 말 그대로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면서도 자기 감정에도 충실하신 편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겉으로 보여졌을 때 연애에 있어서 왠지 상대방 분들이 내가 이 연애를 이어가고 내가 리드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보면 여러분들이 하자는 대로 이끌려가고 있다. 내가 이 사람에게 길들여져 가고 있구나. 그렇다 보니까 연애를 좀 오래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없으면 상대방 분들은 그 빈자리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별하신 뒤에 후폭풍이 가장 크게 올 수 있는 스타일이 여러분들이 아닐까 하거든요. 또 동물로 치자면 약간 강아지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아지들이 보통 보면 주인에게 쫄랑쫄랑 따라와서 막 꼬리 흔들고 나 좀 이뻐해줘 이뻐해줘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주인이 그 강아지가 이쁘기 때문에 안아주거든요. 그리고 안 보이면 너무 서운해요. 조금이라도 아프면 걱정되고 약간 이런 모습이 좀 보여져요. 이분들은 자기 일에도 충실하시면서 또 연애에도 충실하신, 그렇다 보니까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들을 좀 결혼 상대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연애를 길게 하시다 보면 이 사람은 참 결혼해도 괜찮은 사람이겠다라고 생각하실 확률도 커요. 여기서도 보면 이 인내의 카드와 비슷한 의미의 카드가 나왔거든요. 뭐가 그렇게 급하냐라는 거예요. 천천히 가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초반에 여러분들은 연애에 있어서 내 감정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연애를 좀 추구하실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상대방이 봤을 땐 좀 애가 타는 그런 모습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인생은 미스테리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내 감정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다 보여주지 않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상대방 분을 10만큼 좋아한다. 그런데 10만큼의 표현을 안 하시는 거죠. 오히려 상대방 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면 했지 여러분들은 좀 속내를 좀 숨기실 수가 있는, 이번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이렇게 내 감정을 다 드러내면 이 연애가 쉽게 질리고 쉽게 끝나지는 않을까? 약간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 자, 그렇다면 이런 여러분들에게 다음 연애 상대로 될 스타일 중에 탑6 분들 중에 어떤 분이 가장 유력한지 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네, 장민호님과 홍자씨가 나왔어요. 홍자님이 나오셨거든요. 장민호님은 이분들 중에 탑6 분들 중에 최연장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연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센스 있고 위트 있고, 그리고 동생들을 리드를 잘 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권위적이지 않은 부드러움으로 맏형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계세요.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음에 올 연애 상대 스타일은 이렇게 리더십이 좀 강하시고 센스 있고 위트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을 잘 챙겨주는,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분이 아니실까 해요. 그리고 키 같은 경우는 장민호님이 키가 180 이상은 안 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평균보다는 조금 크시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자기 관리가 굉장히 잘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은 막 배에 옛날에 시스팩도 있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운동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꾸미는 걸 좋아하시는, 굉장히 옷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해요. 옷이나 뭐 신발 이런 거에. 그렇게 자기 관리에 출중하시고, 특히나 가장 눈에 띄는 게 장민호님은 눈가 주름이거든요. 그래서 눈웃음을 잘 치는, 그래서 웃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신 분들. 그리고 장민호님은 탑6 중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외모로 따진다면 가장 잘생기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이번 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자는 굉장히 외모가 출중하실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도 좀 높으신 분이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남성분들은 홍자님이 나오셨는데요. 홍자님은 굉장히 조용하시죠. 방송에서도 보면 노래도 굉장히 감수성 풍부한 노래들을 많이 부르셨고요. 뭐 표정도 웃으시기는 하지만 좀 침착하고 생각이 좀 깊으신 분이 아닐까 하거든요.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즉흥적으로 내뱉으시기보다는
좀 신중하신 편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도 말을 많이 하시는 것보다는 들어주시는 성향이실 것 같고, 홍자님 또한 외모 굉장히 출중하시죠. 얼굴은 약간 고양이상처럼 보이시는, 그리고 좀 마르신 성향이시고 약간 내성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인내심이 강하시고 좀 수동적이면서도 리드를 잘 하시는 분과는 잘 어울리시지 않을까 하네요. 네, 그렇다면 두 분의 관계 흐름이 어떨지 볼게요. 이런 분들이 다가오신다면 이 두 분의 관계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두 분은 과연 어떤 연애를 하시게 될까요? 오, 네. 자, 지금 펜타클 6번 카드와 그리고 소드 10번 카드 그리고 펜타클 8번 카드가 나왔어요. 가운데에 소드 10번 카드가 나오기는 했는데 서로의 감정을 잘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잘 배려하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기브 앤 테이크적인 연애를 하실 것 같기는 한데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좀 일어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인 카드가 뒤에 따라와서 다행이지 원래는 여러분들은 연애 기간이 굉장히 짧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노력하게 되는 상대방이 될지 여러분이 될지는 자세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쩌면 두 분의 관계가 한 분이 더 마음을 많이 주게 되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조언 카드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서로의 마음을 좀 주고받고 크기가 그 온도 차이가 사랑의 온도 차이가 비슷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더 많이 주고 한 사람은 좀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는 사람이 좀 지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이렇게 롱런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너무 주지도 말고 너무 받지도 말고 그리고 받는 게 있다면 가는 게 있고 가는 게 있다면 오는 게 있고 차라리 힘들지 않고 이렇게 내가 해주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으면 되는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심리가 항상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욕심을 버려라. 그래야지 상처를 받지 않는다인데 혹여라도 다음 연애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상대방에게 너무 맞춰주기만 하고 또는 너무 주기만 했던 분들이시라고 한다면 그걸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주기만 하면 뭐예요? 받으실 줄도 알아야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줄 줄도 아는 거거든요. 너무 받기만 하는 사랑도 간혹 상대방을 굉장히 지치게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받기만 하는 분들은 약간 이기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연애가 롱런하기 위해서는 너무 헌신하지 마라. 사랑은 주고 받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다음 연애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운이 언제가 가장 큰지 3개월 정도 볼게요. 오, 소드 에이스. 아, 네. 지금부터 1, 2개월까지는 다음 연애가 좀 힘드실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이별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 마음을 좀 추스릴 시간이 필요하시고요. 또는 지금 썸을 타고 계시다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정리를 하시게 되는 상황들이 올 수 있겠거든요. 그런데 3개월 가서 심판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어디선가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고 뭐 소개팅 자리가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3개월째에는 여러분들이 솔로 청산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분 좋은 달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달이 가장 기운이 좋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이번 분들은 장민호님과 홍자님이 나오셨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가까운가요? 마음에 드시지 않으셔도 약간 이런 유형의 분들이 다가온다고 하는 거니까요. 아, 나는 다른 사람이 좋아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3번 리딩 시작할게요. 네, 3번 분들의 다음 연애 스타일이 누군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의 연애 스타일과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여러분과 어울리는 다음 연애 스타일을 탑 6 중에 누군지 알아보고요. 추가 카드 뽑아서 관계 흐름까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은 컵 퀸 카드와 컵 6번 카드 그리고 완즈 4번 카드가 나왔어요. 일단 컵 6번 카드가 나왔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약간 좀 귀요미 상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컵킹 카드가 나왔다는 건 마음도 굉장히 여리시고, 이 두 카드만 봐도 여러분들은 이성분들이 봤을 때, 아, 너 좀 귀엽다. 또 보호 본능을 좀 일깨워주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왠지 내가 보호해줘야 될 것 같은. 그리고 여기 완즈 4번 카드가 나와서 이성분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그냥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다가 이성으로 바라볼 확률이 좀 크세요. 아, 저 사람 이런 매력이 있었구나. 이제 사귀어보고 싶다. 또는 그렇게 처음에는 이성적인 감정이 안 느끼다가 점점 가면서 여러분들의 이 귀여운 그 순수한 마음에 좀 빠져드시는 것 같아요. 친구로 지내거나 연애 초반이나 이럴 때는 굉장히 잘 어울리면서 서로 즐거운 연애, 그리고 알쏭달쏭 정말 순수한 연애를 잘 하세요. 서로 믿고 서로를 의지하고 이런 연애를 잘 하시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좀 바뀌는 게 보이거든요. 여기 소드 7번 카드, 컵 7번 카드. 이게 두 개가 나왔다라는 건 좀 여러분들, 사모분들 중에는 좀 질투심이 강하실 수가 있겠어요. 좀 내 사람의 뒷조사를 조금 한다든가 아니면 아, 혹시 전에 만났던 사람과 어떤 연애를 했을까라는 궁금증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혹시 나보다 더 인상 깊었던 인연이 있었던 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에 좀 질투심이 좀 많으셔서 생각이 좀 많으신 분들이 아닐까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성분들에게 혹시 전에 만났던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야? 어떤 사람이었어? 좀 이런 걸 그냥 장난스럽게 좀 물어보기는 하는데 상대방 분들이 그런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오로지 내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하고 순수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연애 경험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 같고요. 연애가 조금 서투르신 분들, 그리고 3번 분들 중에는 어느 정도 조건이 나와 맞는 사람, 나와 조건이 너무 안 맞고 뭐 현실적인 면이든 감정적인 면이든 내가 너무 좋아한다,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 내가 좋아하는 만큼 나를 좋아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마음이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건이 좀 충족이 돼야 연애를 시작하시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도 싫고, 또 환경적으로도 가정 형편적인 것 있잖아요. 현실적인 면에서도 너무 갭이 큰 사람하고는 내가 좀 연애가 힘들다. 약간 이런 어떤 규칙이 좀 정해져 있는 분들이 아닐까 해요. 또 이 카드는 진실은 환상을 초월한다라는 카드거든요. 여러분들은 연애에 있어서 믿음과 신뢰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분들일 거예요. 그게 어쩌면 뭐 과거 연애에 있어서 비롯된 뭐 트라우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짓말하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든가 바람 피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아. 누구든지 그럴 테지만 여러분들은 그게 좀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진실된 마음만 보여준다면 여러분 또한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사람에게 표현하시는 듯한. 그리고 의외의 카드가 머니 앤 러브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돈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이런 카드인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조건을 따지시기 때문에 너무 정말 돈 없는 가난한 연애는 하기가 싫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어쩌면 현실적인 면에서 내가 일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한다면 여러분들은 일이 먼저이실 수도 있고 사랑이 먼저일 수도 있고, 그 크기가 좀 크다라는 거겠죠. 사랑을 한다면, 근데 제가 봤을 때 3번 분들은 사랑이 먼저이실 것 같아요. 일은 뭐 언제라도 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지키지 않으면 그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역시 내가 1순위였으면 좋겠고 일보다는 나를 더 아껴줬으면 좋겠고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과연 그런 3번 분들에게 다가올 다음 연애 상대자 누굴지, 자, 탑6 중에 누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와우. 임영웅님과 정다경님이 나왔어요. 제가 임영웅님 팬이거든요. 아, 정말 진짜 저도 만약에 나중 가서 시간이 지나서 뽑았을 때 이 카드를 좀 뽑았으면 하는데, 일단은 임영웅님이 나오셨다라는 거는 정말 감성 장인이잖아요, 이분이. 그리고 가족을 굉장히 아끼시는, 그리고 일단은 3번 분들의 이 다음 연애 상대자는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되게 감미롭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감성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대화를 나눌 때도 여러분들의 얘기를 좀 잘 들어주시고 공감도 잘 해주시는,
하지만 임영웅님이 약간 내성적이라고 해요. 방송에서는 굉장히 쾌활하게 나오시는데 A형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약간 내성적이라고 하네요. 방송과는 좀 다르게. 하지만 내 것에 있어서는 츤데레 같이 잘 챙겨주는, 자,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그렇게 감정 표현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소중하다고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3번 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는요, 키가 크실 거예요. 지금 아마 탑6 중에 180 넘는 분은 임영웅님 한 분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키도 180 이상 굉장히 크신 분이실 것이고, 키만 큰 것이 아닌 비율도 굉장히 좋으신 분, 그리고 내 거는 내가 지킨다. 노래에서도 그게 있잖아요. 이제 나만 믿어요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아무것도 볼 것도 가진 것도 없는 나만을 바라봐주면서 지금까지 내 곁에 있어준 당신에게 너무 감사하다. 이제는 내가 당신을 믿고 따르고 지켜주겠다. 이제 나만 믿어라.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책임감과 의리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탑6 중에 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도 굉장히 높으실 것으로 보여지고, 나이가 연하일 수도 있지만은 연하라고 해도 정신연령이 굉장히 높으실 분들이실 것 같아요. 연상이라면 그냥 진짜 누가 딱 봐도 나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애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은 좀 상대방에게 리드를 당하는, 그러니까 이 다음 연애의 상대자분이 여러분들을 좀 리드할 수 있는 연애를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남성분들이라면 정다경 님이 나오셨는데 이분 굉장히 여성 하시죠. 그런데 그 여성한 그 내면에 약간 남성다움도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약간 양성적인 부분이 있는 분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얼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그죠? 눈도 살짝 처져서 강아지 상이라서 되게 이제 보호해줘야 될 것 같고 이렇긴 한데 굉장히 다부진 성격을 가지고 계세요. 똑순이라고 하죠. 똑 부러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이분이 여러분을 따르고 여러분들이 리드하는 것 같이 보일지는 몰라도 안에서 들여다보면 상대방 분이 여러분을 이미 리드하고 있다라고 느껴질 것 같은, 생각보다 성격이 완전 여자는 아니실 것 같아요. 얼굴은 천상 여자고 정말 귀엽고 이러신데 성격만큼은 진짜 이렇게 휘어잡으실 것 같은. 자, 그렇다면 두 분이 연애를 하시는 모습이 어떤지, 연애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흘러갈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봤을 때 두 분은 귀엽고 막 아기자기하게 잘 만나실 것 같아요. 자, 펜타클 페이지. 자, 보세요. 펜타클 페이지 카드와 완즈 10번 카드, 그리고 완즈 킹 카드가 나왔어요. 시작은 그렇게 서로에게 큰 감정을 느끼시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처음 봤을 때 서로에 대한 마음이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을까? 또는 그냥 저런 사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크신 거예요. 어쩌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 상대방의 매력에 끌려가실 수도 있고 상대방 분이 여러분의 매력에 그냥 막 끌려가실 수도 있는. 그래서 연애할 때 굉장히 감정이 복잡해지는 거죠. 어쩌면 약간 버거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완즈 킹 카드가 나왔다라는 건 주도권이 완전히 둘 중에 한 명에게 이렇게 쏠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되게 의외의 지금 모습이 그려지는데, 이렇게 버겁고 한 사람에게 끌려가는 연애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생활에 굉장히 충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상대방 분들은 내가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도 많고 바쁜데 내가 연애만 할 수는 없는데 너무 나에게 놀아달라, 연락 자주 해달라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게 좀 버거울 수가 있어요. 그게 뭐 상대방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어요. 상대방 분이 여러분과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너무 바빠서 잘 만나지를 못한다. 그렇다 보니까 둘 중에 한 분은 좀 버겁다. 보고 싶을 때 보지도 못하고, 처음에 마음이 좀 작았던 분이 나중 가서는 역공을 당하실 수가 있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분들과 상대방 분들의 만나게 될 확률이 가장 큰 달이, 자, 연애를 시작하게 될 달이 언제가 가장 큰지 보도록 할게요.
야, 3개월 다 세게 나오고 있어요. 데스카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끝이라는 의미예요. 어떤 과거의 청산이나 과거에 만났던 연인에 대한 감정을 확실하게 정리를 한다든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확실하게 끝내야 된다라든가, 어떤 확실한 결정이 있어지면 끝이 있다면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만 확실하게 정리가 되고 현재 상황이 정리만 된다면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드 킹 카드, 2개월 차에서는 오히려 누군가가 다가와도 좀 칼로 쳐내는, 나 지금 연애할 마음 없어 하고 쳐내는 느낌이고, 황제 카드가 3개월째 나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연애를 시작할 기운은 굉장히 큰데 그게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황제의 눈이 곁눈질을 하고 있어요. 이거 좀 불안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다가와도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3번 분들이 지금 현재로서 연애를 할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설프게 썸을 타고 있다거나 과거의 인연을 잊지 못하고 있다거나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너무 시들해졌는데 이걸 끝내지도 못하고 또 좋은 만남으로 이어가지도 못하고 있어서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좀 미묘한 감정들을 좀 정리해야 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하네요. 네, 지금 3번 분들 지금 이렇게 임영웅님과 정다경님이 나오셨는데 원하시는 분이 나오셨나요?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도 너무 실망하시면 안 돼요. 이건 그저 그냥 이런 비슷한 성향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3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네, 4번 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 스타일에 대해서 볼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연애 스타일이나 상황들을 좀 알아보고 여기 나와 있는 탑6 분들 중에 어떤 분이 나오셨는지 확인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추가 카드 뽑아서 관계 흐름까지 알아볼게요. 우선 여러분들은 여사제 카드, 아이고, 그리고 또 여왕제 카드, 러버스 카드가 나왔어요. 와, 이건 연애에 있어서 굉장히 넘사벽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여사제 카드가 보통 나왔다라는 건 외모도 굉장히 출중하시거나 뭐 외모가 그렇게 이쁘다, 잘생겼다 이런 걸 떠나서 매력이 굉장히 철철 넘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4번 분들 중에는 뭐 소개팅이나 이런 데 나갔을 때 누구한테 뭐 거부당했거나 차였거나 이런 경험이 좀 적으실 수도 있겠어요. 이건 지적인 매력과 또 육체적인 매력까지 좀 겸비하고 있는 거의 완벽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상대방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일 거다, 그리고 또 결혼 상대자로 괜찮은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자기 관리가 좀 잘 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어쩌면 주변에서 이성이 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들어오시는 분들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나는 사랑이 전부야. 내 인생에 좀 사랑이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는 분일 수도 있겠어요. 또는 어쩌면 이렇게 오히려 완벽하신 분들이 제대로 된 연애를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너무 나의 외모만 보고 다가오기 때문에 오히려 진득하니 오래 만나다 보면 상대방이 좀 부담스러워서 그냥 떨어져 나갔을 수도 있고, 그렇게 오히려 연애 기간이 좀 짧으셨던 분들이실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또 내면을 바라다 보면 여기서도 소드 6번 카드 까마귀가 배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가족적인 분위기죠. 엄마, 아빠, 뭐 딸인가요?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는데 4번 분들은 최근에 뭐 이별을 하셨다거나 또는 이별에 대한 아픔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랑이 다가와도 왠지 마음이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에요. 또는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을 좀 걸러내게 되는,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나도 이제 가정을 꾸리고 좀 자리를 잡고 한 사람에게 정착을 하고 싶은데 왜 그게 안 되는지, 그게 속상하신 상황도 있으실 거고,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연애보다 그냥 친구들과 그냥 주변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원래는 이렇게 사랑에 굉장히 약하신 분들인데 지금 많이 현실적으로 바뀌신 듯한 모습이 좀 보여져요.
그럼 이런 4번 분들이 다음에 할 연애 상대자가 누구인지 보도록 할게요. 짠! 네, 김호중님과 김나인님이 나왔어요. 김호중님 같은 경우는 군대에 가 계시죠. 이분 품체도 굉장히 좋으시고 목소리 하나 파워풀 하나는 끝내주시는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는 이렇게 김호중 씨처럼 키도 평균 이상은 되실 것 같아요. 뭐 180 이상 돼서 엄청 큰 키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 이상은 되실 것 같고 외모도 약간 동글동글하시고 성격 또한 동글동글하실 것 같은, 근데 겉으로 봤을 땐 동글동글할 것 같지만 카리스마가 있으신 분이에요. 이분의 눈빛을 보면 굉장히 예리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방송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뭐 그렇게 맛집 다니는 거 좋아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연애할 때 좋은 데 같이 보러 다니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니고 약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로 치면 여러분보다 연상일 가능성이 크고요. 연하라고 해도 왠지 오빠 같고 누나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옷 입는 스타일은 김호중님은 제가 TV로 봤을 때 굉장히 편한 스타일을 좋아하시거든요. 뭐 엄청 꾸미고 이런 스타일보다는 스포티한 그런 옷을 좀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리더십도 굉장히 강하실 것 같은, 그리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한마디 한마디 할 때 뼈 때리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웃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 약간 차가운 이미지도 느낄 수 있는, 얼굴은 동글동글하고 품체도 좀 있으셔서 성격 둥글둥글할 것 같지만 냉철한 면도 있으시고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가 확실하신 분이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리고 또 남성분들은 김나인 님이 나왔어요. 이분 코미디언 출신이시죠? 근데 이분이 생각보다 키가 되게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키는, 여성분들 중에도 평균 이상 되시는 분들, 175, 이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165, 7인가 8인가 이러실 거예요. 약간 그 정도 되시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4번 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자분인 여성분은 이렇게 키가 조금 크신 분들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섹시함을 겸비하신 분. 김나인님 눈매 보면 진짜 굉장히 섹시하지 않아요? 눈매가 약간 위로 올라가 있는데 뭔가 신비로우면서도 섹시함까지 겸비하신, 그리고 너무 화려하게 꾸미시기보다는 약간 수수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실 것 같아요. 또 하나, 김나인님 윙크 하시는 거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진짜 여자인 제가 봐도 저기에 안 빠질 수가 있을까? 저렇게 윙크를 하는데, 저렇게 섹시하게 윙크를 하는데 할 정도로 미소와 윙크가, 눈웃음이라고 하죠. 그렇게 눈웃음 치는 게 굉장히 이쁘신 분들. 김호중님은 굉장히 오빠 같고 또 때로는 아빠 같기도 하고 좀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진짜 확 잡아줄 것 같다. 나인님은 굉장히 좀 잘 챙겨주고 정말 나를 항상 설레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추가 카드 뽑아서 두 분이 연애를 하게 되면 어떤 모습일지, 관계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사제 카드. 여기서도 여사제 카드가 나왔어요. 자, 여사제 카드가 가운데 나오고 양쪽으로 좀 힘든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상대방들이 굉장히 헌신하고 노력하고 여러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주로 이 연애가 이끌어간다라는 얘기고, 상대방 분이 여러분보다 마음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카드 소드 9번 카드는 자나 깨나 당신 생각이라는 거예요. 당신 생각에 내가 잠을 못 이뤄요. 근데 여기 여사제 카드가 버젓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상대방 때문에 목맨다라기보다는 상대방이 여러분 때문에 목맨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장인 카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헌신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이 관계를 좋게 끌어가기 위해서 상대방 분이 상당히 노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음 연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달이 언젠지 보도록 할게요. 저스티스. 정말.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썸을 타시거나 누군가와 이렇게 좀 교류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기 저스티스 카드가 나와서 좀 재구 있는, 여러분이 제시든 상대방이 제시든 일단 재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달에도 소드 8번 카드. 여기서 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솔로 탈출을 못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달에도 소드 7번 카드가 나왔는데 이거는 도둑놈 카드예요. 좋게 말하면 그러니까 50대 5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군가 내 마음을 훔쳐가는 건데 이 훔쳐갔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 할지 또는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좋아했는데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을 마음에 들어 할지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대 5인 게 3월 달에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한 개 더 뽑아볼게요. 역시나 3개월까지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이러면 또 왜 이렇게 오래 걸려야 하실 수도 있는데 연애하기가 그렇게 요즘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시기가 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좀 풀어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근데 4개월 차 가서는 여왕제 카드 지금 4번 분들은 굉장히 일관성 있게 여기는 여사제 카드가 나오고 여기서는 여왕제 카드가 이렇게 같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확실하게 4월달 가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여왕제처럼 바라보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족해 하실 만한 이런 만남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법부들 중에 저는 김호준, 김나인은 별로예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런 유형의 분이 오신다. 머릿속으로 그냥 상상만 해보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준비를 한 거니까요. 너무 이분들의 이미지에 너무 갇혀 있지 않으셨으면 할게요.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네, 5번 리딩 시작할게요. 네, 5번 분들의 여러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의 스타일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의 연애 스타일이나 상황들을 알아보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탑6 분들 중에 누구신지 알아보고요. 추가 카드를 뽑아서 관계 흐름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타워 카드와 문 카드가 나왔거든요. 무슨 비밀에 가득 찬 느낌이 나요. 그리고 뒤에는 완즈 킹 카드. 이 세 개를 봤을 땐 여러분들이 좀 비밀도 많고 내 마음을 100% 열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 약간 엉뚱한 매력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연애 감정이 별로 없지만 내가 원래 연애할 때는 원래 상대방이 그랬어. 내가 어디로 튈지 몰라서 좀 많이 불안해하고 조바심을 느꼈던 적이 있어 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열정의 여왕 카드이기 때문에 모든 매사에 열정이 가득 차시는 거예요. 뭐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들이랑 같이 모임을 가진다고 해도 항상 앞에서 전두지휘 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서 분위기 메이커가 되시는 분들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스타일은 좀 아니신 것 같아요. 여기 펜타클 9번 카드와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같이 나왔다라는 건 지루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 또 누구한테 얽매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너무 나에게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싫어하실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나에게 집요하게 헌신적인 사람, 너무 나에게 일거수일투족 다 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좀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변에는 이성들이 좀 끊이지 않고 있으신 것 같아요. 인기가 좀 있으신 분들, 성격이 좀 쾌활하시다 보니, 그리고 또 엉뚱한 면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반전 매력이라고 하잖아요. 허당기도 좀 있어 보이시고, 도대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게 엄청 매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는 이성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력을 느끼고 어필할 수 있는 그 무기를
장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런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다음 연애 상대자가 누군지 보도록 할게요. 아, 네, 영탁님과 송가인님이 나오셨네요. 영탁님이라고 한다면, 일단 키로도 보면 평균 정도에서 평균 이상 정도, 뭐 180 이상처럼 굉장히 큰 키는 아니지만, 연애할 때, 키 작아서 연애 못하겠다 할 정도 아니시죠? 그리고 영탁님이 가장 눈에 띄는 점이 피부가 굉장히 하얗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밝거나 하얀 피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부가 되게 좋다거나 그리고 탑6 분들 중에 선이시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지위로도 높으신 분이실 가능성이 좀 커요. 그리고 나이로는 여러분들보다 영상일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리고 외적으로 보여지는 스타일로는 뭐 옷을 입으실 때 뭐 크게 엄청나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좀 자기만의 스타일은 고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편한 게 좋으면 편한 거, 아니면 스포티하면 스포티한 거. 어떻게 보면 이 스타일, 저 스타일 모든 게 소화가 잘 되시는 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성격으로는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주는 스타일, 나보다 남을 먼저 좀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리고 또 다정다감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노래에서도 보면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히트곡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게 실화라고 해요. 영탁님이 겪으셨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노래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톡톡 튀고 어디에서 어떻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톡톡 튀는 매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받아주시는 분이 아닐까 하거든요. 좀 잘 믿어주기도 하고 뒤에서 잘 챙겨주면서도 여러분들 사생활을 존중해주면서 이해심이 강하신, 하지만 확 틀어잡을 때 확 잡으시는, 이분이 노래 부르실 때 보면 카리스마 굉장하잖아요. 그리고 남성분들은 송가인 님이 나오셨어요. 와, 이걸로 봤을 땐 남성분들의 뭐 나이로 치자고 한다면은 상대방 분들이 연상일 가능성이 있고, 연하라고 해도 누나 같고 왠지 나를 잘 챙겨줄 것 같은. 송가인 님이 보면 나이가 어리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신연령이 높으신 편이에요. 그리고 막 나대는 스타일보다 좀 조신하신 스타일이시잖아요. 그리고 딱 부러지는 똑순이 스타일, 이렇게 애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정말 커리어 우먼 같은, 현명하고 자기 생활에 굉장히 충실하고 자기 관리가 잘 되시는 분들, 그리고 이거저거 잘 챙겨주시는 그런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외모는 귀엽고 아담한 스타일이실 수 있겠어요. 송가인님이 키가 크신 편은 아니시죠. 조금 아담한 편이시고 아담하고 좀 귀여운 스타일이신데도 거기서 나오는 카리스마와 이성적이고 냉철한 면이 좀 있으신 분들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약간 엉뚱한 이런 면들을 상대방 분들이 이렇게 좀 잘 감싸주시지 않을까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과연 두 분의 관계 흐름이 연애를 하신다면 어떻게 흘러갈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가장 다음 연애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운이 언제인지까지 볼게요. 월드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두 분은 친해지실 것 같고, 어쩌면 처음 만나자마자 서로 이상형이라서 그냥 첫눈에 반할 수도 있겠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연인 관계로도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뜨거웠던 만큼 뒤로 가면서 약간 차가워지는, 식어가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초반에 이런 감정 조절을 조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 3개월까지만 볼게요. 여러분들이 연애할 수 있는, 솔로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운이 언젠지. 우선 첫째 달에는 컵 9번 카드가 나와서 오픈 마인드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혼자 팔짱을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1개월 안까지는 그냥 나 혼자 내 생활 즐기는 게 좋아. 지금은 연애보다는 지금 자유로운 게 더 좋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2개월 가서는 소드 기사 카드. 저돌적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팔짱 끼고 있다가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이렇게 내가 저돌적으로 달려가고 싶은 누군가가 생기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있어요. 그런데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 3개월 차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정말 운명적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다시 돌아온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혹시라도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연인이나 썸을 타셨던 분들 또는 과거에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다시금 여러분과 연애를 시작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실 수도 있겠어요. 네, 과연 5번 분들 지금 송가인님과 영탁님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상형 분들과 가까우신가요? 꼭 이분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한번 연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봤어요. 부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다음 연애는 꼭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분이 다가오시길 바라면서 5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6번 리딩 시작할게요. 네. 6번 분들의 여러분의 다음 연애 스타일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이나 연애 스타일을 보고요. 그리고 다음 연애에 비슷한 탑6 분들 중에 어떤 분과 가장 가까운지 보도록 하고 추가 카드를 뽑아서 관계 흐름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은 완제 7번 카드와 저스티스, 소드 페이지 카드가 나왔어요. 성격이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한 스타일, 그리고 공과사가 뚜렷하신 분들이실 것 같거든요. 어떤 자리를 가도 좀 조용하시고 있는 듯 없는 듯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실 것 같고, 지금은 연애보다 다른 데에 관심사가 크실 수가 있겠거든요. 또는 내가 하고자 하는 연애는 약간 나의 중심적이고 내가 그렇게 꼭 노력을 해야지만이 연애를 한다라는 건 좀 골치 아픈 연애는 좀 싫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100번 와서 찔러대도 내가 마음이 변하지가 않는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보여져요. 여기 바보 카드와 펜타클 7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연애를 할 때도 누군가에게 매달리고 또 간섭받고 여러분 또한 상대방에게 그렇게 크게 이래라 저래라 나에게 맞춰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서로가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만나면 되지. 뭐 굳이 서로 맞추고 그러냐. 그냥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면 될 것이지. 약간 좀 냉철한 면도 좀 있어 보이실 것 같아요. 진짜 골치 아픈 거 딱이신 분들. 그래서 6번 분들 중에는 만약에 상대방이 나한테 실망을 줬다, 뭐 바람을 폈다, 또는 오해할 만한 일을 만들었다 했을 때는 그냥 가차없이 그냥 결단 내버리실 것 같은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너 아니면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물론 마음의 상처가 있으시기는 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길게 가지 않고 그냥 그 감정 소비하는 것이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그래서 썸을 타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수도 있어요. 연애면 연애지 무슨 썸을 타 지저분하게. 좋으면 만나는 거지. 이렇게 계약서라는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귈 거면 사귀고 말려면 말아. 참 저스티스 카드. 나는 골치 아프게 밀당하는 것도 싫고 어설프게 썸 타는 것도 싫어. 그러니까 좋으면 좋고 싫으면 말아. 그냥 딴 사람한테 가게. 아니면 난 그냥 일이나 할랜다. 너 자꾸 나 자꾸 흔들지 마. 약간 이러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또 반면 또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 안 주는 건 또 못 참으세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도 상대방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다름을 좀 인정하자는 것 뿐이지 서로 챙겨주지 말자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냉철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좀 챙겨주는 그런 사람을 좀 원하실 수가 있겠어요. 조언 카드의 의미도 지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좋은 관계가 이어가는 데 있어서 나의 생각이 좀 옳다. 그러니 나와 좀 맞는, 나와 생각이 좀 맞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뭐 다른 이성이 있다 이러면 그래 너네가 정말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그래 이성 간의 친구가 있을 수도 있지, 또는 아예 그냥 이성 간의 친구가 어딨어 미쳤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되게 극단적이실 수가 있겠어요. 자, 과연 그런 6번 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는 누군지 보도록 할게요.
네, 김희재님과 정미애님이 나오셨네요. 굉장히 의외의 분들이 나왔어요. 일단 김희재님은 방송에서 봤을 때 은근히 섹시한 면이 있어요. 남성분이신데도 굉장히 섹시미가 있으시고 태페미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피부는 뽀얗고 깔끔해서 안 그런 것 같아도 은근히 섹시한 매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누군가의 대화에 있어서도 공감을 좀 잘해주시고 어쩌면은 좀 친구같이 편안한 사이? 마치 동성 친구와 대화를 나눠도 편하고 대화에 있어서 끊임이 없는? 그리고 노래를 부르실 때 보면 엄청 열정이 강하시거든요. 정말 한 곡 한 곡에 정말 내 영혼을 막 갈아 넣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굉장히 연애에 있어서도 노력파이실 것 같은, 그게 이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의 성향을 가지신 다음 연애 상대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로 치자면 연하일 가능성이 크세요. 연상이라고 해도 정신연령이 여러분이 조금 더 높으실 수도 있는, 하지만 대화는 굉장히 잘 통하는, 그리고 이분도 피부가 굉장히 좋다고 유명하죠. 피부가 하얗신 분이거나 피부가 하얗지 않다고 해도 피부가 굉장히 고우신 분들, 잡티가 별로 없으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키는 김희재 님이 키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봤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뭐 키가 엄청 작으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균 정도 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희재 님의 가장 큰 특징이 춤이잖아요. 희연세라고 하나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춤을 잘 추시고 해서 예술 쪽에 몸담고 있으실 분일 수도 있고, 그렇게 예체능 쪽에 있으실 분이실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남성분들은 정미애 님이 나오셨는데, 이분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되게 귀여운 스타일, 동글동글하면서 애기애기한 스타일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성격이 굉장히 밝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썬카드에서 나오면 약간 이런 이미지를 두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성격이 밝으시고 항상 보면 에너지가 넘치시고 왠지 순수해 보이고, 저 사람은 왠지 거짓말도 안 할 것 같은,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사실일 것 같은, 그리고 피부도 굉장히 정미애님도 뽀얗고 고우세요. 그리고 눈, 코, 입이 굉장히 뚜렷하신 분이거든요. 귀여우면서도 이쁘신 분들, 거기다 키는 평균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몸에 약간 동글동글하면서 살집이 좀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무대 위에서 보면 무대를 장악하는 카리스마가 엄청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쩌면 상대방 분에게 좀 쪼들릴 수가 있어요. 이런 카리스마에서 약간 이렇게 밀리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두 분의 관계의 흐름이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연애를 하시게 된다면. 자. 오늘 리딩 중에 유일하게 최단시간에 연애가 끊길 수도 있는 위험한 커플이 나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성향과 상대방 분들의 성향의 차이에서 오는 게 아닐까 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완전 5번 카드가 나왔어요. 다툼이 좀 많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연애에 있어서 딱 머릿속에 잡아놓은 기준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멀어지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확연하게 잘라내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와 좀 잘 맞지 않는다. 그러면 아니야. 그래서 결국에는 누군가는 이렇게 밤낮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괴로워하는 모습이 누가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진짜 확실하게 성격 개조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서로에게 정말 맞춰줘. 연애라는 게 자기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가 맞춰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내 생각만 하고 이기적으로 가다 보면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절만 되면, 근데 어느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기준을 깨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맞춰가야지라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좀 연애 기간이 좀 짧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음 연애를 하기는 하는데 그 연애가 끝은 또 아니잖아요. 안 맞으면 뭐 또 다음 연애를 기다리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이 연애가 언제 다가올지, 이 연애 운이 언제가 좋을지. 네, 지금 현재 썸을 타거나 좀 어느 정도 교류가 있으신 분들은 그 관계가 좀 더 깊어지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썸을 타거나 그런 게 아니시다. 나 썸 타는 사람도 없고요. 짝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교류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1개월 차에는 조금 힘들어요. 은둔자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좀 외로운, 그리고 집순이, 집돌이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크고, 둘째 딸 가서 이것도 그리워하는 카드거든요. 멀리 동경을 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카드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소드 킹 카드. 3개월 차 가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는 하는데, 칼을 드는 왕이라고 한다는 건 혹여라도 전 연인분이나 현재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관계를 끝내야 되겠다 싶어서 끝내시기는 하겠지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라고 하기에는 좀 힘들어 보여요. 오히려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도 아니, 나 너 싫어. 너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넷째 달까지만 가볼게요. 야, 펜타클 킹 카드 나왔습니다. 4개월째 가서 이렇게 펜타클 킹을 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기준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인연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킹이기 때문에 연애의 기운이 가장 좋다라고 하면은 넷째 딸이 지금으로부터 4개월 뒤가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연애를 하겠다, 누군가와 하겠다라면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잡혀 있는 분들이라서 연애가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겉으로는 봤을 때, 이 사람이 나랑 잘 맞는구나, 잘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만나다 보니까 또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결과는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6분, 탑 6 분들 중에 내가 원하는 분이 안 나오셨다고 해도 너무 노하시면 안 돼요. 랜덤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성향의 분이 오실 수 있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6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 리딩 어떠셨나요? 오늘은 미스터 트롯 그 탑 6, 6명 중에 나의 다음 연애 상대와 스타일이 가장 비슷한 사람은 누굴까에 대해서 리딩을 해봤는데요. 리딩을 하다 보니까 정말 6분들의 매력이 다 각기 다르니까 정말 이런 비슷한 사람이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그럼 부디 여러분들의 다음 연애가 빨리 찾아오시길 바라면서 오늘 저는 또 다음에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 사랑합니다.